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8월 11일 송영준 방송의 시사 저녁 시간입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금 100일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업적이라고야 할 수 없겠죠.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들이 아마 지지율을 지금 깎아먹고 있는 것 같고, 또 집권당의 모습도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지금 현재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도 있고, 또 이제 국민들이 또 뭐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컸을 텐데, 이제 그거에 반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이 그 수사의 진척 속도라든가, 또 뭐 일방적인 그 마이웨이식의 윤석열 대통령의 마이웨이식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업무 형태 이런 것들 속에서 뭐 국민들이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거겠죠. 뭐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간 문제라든가, 뭐 국방부 청사가 옮겨야 되는 여러 이러한 뭐 다양한 것들, 또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아마 내포되어 있고, 또 집권당의 또 권력 다툼으로 비춰지는 이러한 모습들, 뭐 또 그 권성동이나 이 장제원, 또 뭐 이준석도 역시 포함되겠지만은 이 전면 권력 전면에 나서 있는 사람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에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탄핵의 부역자들이 권력 전면에 나타나 있고, 또 그들이 권력 전면에 나타나서 국민들한테 많은 또 실망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? 권성동이 또 뭐 자기는 뭐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말이죠. 할 짓 다 하고, 여기저기 말이야 자기 아는 사람들 뭐 인사 채용 문제라든가,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지금 몰리지 못하고 있다,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금 현재 관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아무튼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저격하려고 합니다. 그 아직 송영진 방송에 여러분들 그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그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 구독 신청 바랍니다.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그 앞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복합적인 요인들 뭐 이거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, 이제 근본적인 그 이유들이 있겠죠.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. 그래서 이제 좀 지지 세력이라는 것,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소 이제 비판적 지지층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훅 들어갔다 훅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지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얇은 거죠, 그 겹이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마다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뭐 이렇게 축축축 떨어지는 거겠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. 이 그 대통령이 그 폭우를 뚫고 왜 퇴근을 했을까요? 그렇게 일찍. 그 내용 여러분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 대통령은 폭우를 뚫고 퇴근했을까요? 자,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9일 정작 이 여권 정치인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사실상 강제 해임되지 않았습니까? 이준석이 여러 그 성상남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, 아무튼 이준석이가 강제 해임된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할지, 새 대표를 선출할 이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사실 이런 것도 아니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날 이게 사실 뭐 80년 만이다, 115년 만에 또 내렸다, 폭우가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하여튼 이 115년 만이라고 합니다. 이 폭우가 내렸음에도 윤석열 이 대통령은 정시에 왜 퇴근을 했는지 많은 그 국민들도, 또 정치인들도, 또 여권 정치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.
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지금 이 정무적 판단으로 봐도 민초가 봐도 왜 그랬을까라는 이 답을 사실 굉장히 찾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대통령이 왜 115년 만에 이렇게 폭우가 내렸는데 정시에 퇴근을 했을까요? 집에 있는 이 김건희 여사가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와. 술 먹지 말고. 이런 거였을까요? 아니,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지금 좌파 단체들로부터 또 민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책을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원래 정치권에서 말이죠. 이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 대응 실패를 하게 되면 이 국정 지지도를 가장 크게 깎아먹는 게 사실은 폭우 폭설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권마다 재난과 재해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, 특히 문재인이가 생색 엄청 내잖아요. 자기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금방 막 재난지역, 특히 호남지역 같으면 금방 재난지역 선포하고, 이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대응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요. 이 재난과 재해는 어차피 정부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? 국민의 생명, 안전, 재산, 이거 말고 할 일이 뭐 있겠어요? 과거 이제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많은 사람들이 비로 어디가 침수돼도 눈을 제때 못 치워도, 비로 어디가 침수되고 눈을 제때 폭설이 와서 제때 이게 못 치워도 지지율이 이렇게 3%씩 까먹었다고 합니다. 자,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. 가뭄이 오면 잠 못 이루고 차창을 내다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? 밤잠을 못 이루고, 비는 언제 멈출까? 눈은 언제 멈출까? 국민들은 다치지 않았을까? 이렇게 백성을 만지는 사람들이 지도자 아니었나요? 이게 이 재난과 재해는 그 파괴력이 말이죠. 이 대응을 잘못하면 그 파괴력이 권력형 비리에 못지 않다라는 것은 윤석열이가 정무적 판단이 없거나 또 정치인 생활을 안 했다고 해서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우리가 또 알기로는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시간에 70%를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말을 잘라버리고.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난과 재해가 오면은 매일 하늘만 쳐다봤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속설들도 있잖아요. 그런데 윤석열이는 왜 그 폭우를 뚫고 사저로 그렇게 퇴근하는 게 급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. 김건희 여사를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, 이거? 이 정도면은?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했다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지나고 나니까.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실에 있는 이 국정상황실은 뭐하러 있는 거죠? 참모진들이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고위공직자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건데, 나는 참모들은 국민 세금만 또박또박 받아먹으면 되는 건가? 그러니까 대통령이 욕먹는 거 아닌가요? 윤 대통령이 9일날 침수로 인해서 일가족 3명이, 장애인 3명입니다. 그것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, 이 주택을 찾아서 퇴근하면서 보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, 이런 멘트를 날렸어요.
침수가 되기 시작됐으면은 집으로 가다가도 대통령실로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집무실로? 국민의 생명과 또 국민들의 재산,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재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뭐 재택 지시,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많이 그거를 씹습니까? 이 재택 지시 때문에 논란을 더 키운 거라고, 사실은. 자, 이게 한호섭이라는 사람이 이 국정상황실장이라고 하는데, 이 사람도 옷 벗어야 돼요. 그 진성호 방송 들으니까 뭐 이동관이 이런 애들이 뭐 지금 뭐 다시 이제 뭐 그 이명박 계열 뭐 이런 애들이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, 이동관이 오는 순간 윤석열에 대한 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은 또 떨어집니다. 이동관이 그게 그 어떤 놈입니까? 뭐 진성호는 이동관이가 오는 걸 찬성한다고 하는데, 진성호 이 양반도 미친 양반 아닌가?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때, 이명박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일삼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보수를 갈라치게 한 이 김영삼 계열 이동관이, 이런 사람들을 또 뭐 대통령실로 뭐 홍보를 맡을지 뭐 국정 상황실을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잘못된 발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아니, 윤석열이가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, 재난과 재해 상황이 온 이 상황에서 115년 만에 이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퇴근하려고 하면 누구 한 사람은 막아야지. 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? 잘릴까봐 그런 건가? 지금 대통령실에 그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. 이러한 그 비가 온다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예측이 이렇게 많이 올릴 줄은 뭐, 이건 뭐 천재지변이죠. 천재지변이긴 한데, 이렇게까지 많이 올 줄은 뭐 115년 만이라고 하니까, 뭐 기록은 계속 깨지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, 어쨌거나 기록을 또 갈아치웠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멘 소리를 하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요. 이 대응 자체가 한심한 거야. 아니,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하나? 참.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뭐 대통령실이 문제가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. 뭐 대통령실이 민심을 세밀하게 살피기 어려운 이 정부적 판단 기능을 약화시키는 인사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대통령실을 원래 꾸릴 때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 사무처 출신을 이상급으로 이거 늘공을 이제 직업공무원이라고 하는데, 이것보다 높여주던 관행과 달리 이상급으로 높여줬는데 4, 5급으로 일간 배정하다 보니까 월급이 깎이고 직급이 낮아지니까 대통령실로 갈 이유가 없다고 고사한 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한편으로는 이 검공을 이제 검사 출신이라고 그러죠. 검사 출신. 늘공, 어공. 이 정무직 공무원들의 이 순회, 이 위계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검사 출신, 늘공, 어공.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이게 위계 질서상 맨 위가 돼버린 거지. 그러니까 이게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게 정부적 판단을 할 통로가 막혔다라는 거예요. 근데 뭐 진성호나 177만 명 가진 사람들이, 제가 진성호를 얘기하는 거는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확한 비판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. 뭐 제가 이런 방송 한다고 해서 귀에 들어가겠어요? 왜냐면 아직은
걸음마 단계에 있는 뭐 어떤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. 그러나 뭐 100만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이 잘못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, 매일 난리 났다, 뭐 끝장났다, 뭐 끝났다, 난리 났다, 맨날 봐도 맨날 똑같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야당 탓만 하는 거겠죠. 야당 탓만.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순위 결정상 이 검사 출신들이 더 위에 있다가 보니까 이 보좌관 출신들은, 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, 보좌관들도 일부 갔을 거 아닙니까? 이 계급이 깡패라고 말빨이 또 안 먹힌다고 하잖아요. 이게 잘못된 구조죠. 저는 윤석열이가 이런 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. 그냥 보좌관 출신들은 매일 뭐 복사나 하고 그러다가 집에 간다는 이 볼멘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그 여권 이 바닥 민심부터 대통령실 이 개편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개편을 해도 좀 제대로 된 사람들 좀 하라고. 이동관이 같은 애들 제발 좀 들먹이지 말고. 진성우 당신이 뭔데 무슨 이동관이는 자기랑 뭐 그때 언론 기자일 때 군대 동기야 뭐야? 이동관이 같은 애들이 사람이야? 솔직히 박형준이 이런 애들이 다 이명박 계열, 김영삼 계열들 아니야? 저는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 속으로 그렇게 용감하게 퇴근하는 참 그러한 모습들은 대통령의 우리가 존경하고 또 지도자를 따르고 이러한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겠죠. 지금은 지지율이 아니라 정말로 이 물가, 주가, 환율 이런 거를 제대로 점검을 해야 돼요. 이거 제대로 점검하고 제대로 하면 지지율 안 올라갈 수가 없죠. 지지율이 올라가야 이재명도 잡고 문재인도 잡을 거 아닙니까? 기본에 충실하는 것,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이 취임 100일도 안 돼서 흔들린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무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전화 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정권의 저는 이 기틀을 바로잡을 유일한 해법은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. 기본에 충실. 기본에 충실하는 걸로 돌아가시라는 거지. 이제 다 이루었다.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는 고생이다.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송영진 방송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 버튼,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.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